네, 안녕하세요. 일침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최근에 정말 야구 보기 힘드시죠? 예, 팀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6월에 들어와서 힘든 상황인 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타선도 조금 더 터져줘야 되고 또 선발 투수도 손주영 선수가 조금 부진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또 외국인 투수들이 나란히 출전해서 저는 분위기 반전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위닝 시리즈 2번 이기면 되니까 해서 대전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제 경기를 보면서 조금 되짚어볼 부분들을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주영 선수 얘기 먼저 해볼게요. 어제 사실은 선발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1회 정말 이닝을 끝내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김주성의 황당한 실책이 나왔죠. 3루수 송구 실책으로 인해서 손주영 선수가 이럴 경우에 투수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야구란 게 멘탈 스포츠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투수라도 이렇게 이닝이 끝날 수 있는 상황, 본인이 내려갈 수 있다, 다음 이닝을 준비해야겠다고 인지한 상황에서의 정말 어려운 타구도 아니고 실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황당한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는 더 등판을 해야 된다는 1회에 공을 더 던져야 된다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타구에 또 발목 쪽에 맞으면서 특히나 조금 어려운 등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뭐 이 맞고 나서 구속이 떨어지거나 혹은 공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날 그냥 손주영 선수 어제 경기 등판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피칭 내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10개의 피안타를 허용했고 4와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 4자책. 사실 뭐 구속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또 변화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준비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손주영 선수의 장점은 직구인데 직구의 구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밋밋해진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를 통해서 변화구로 손주영 선수가 좀 피칭 방향을 바꾸려 해도 변화구도 사실은 조금 몰리다 보면은 큰 거 허용하고 안타를 맞고 특히나 어제 하위 타선을 상대로 좀 쉽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조금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좀 지쳐 보여요. 그래서 손주영 선수는 진짜 코너워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보고 강한 직구로 윽박 지르다가 타자의 타이밍을 뺐을 때 포크볼 하나씩 던져주고 슬라이드 하나씩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 올 시즌 전체적으로 손주영 선수가 안 좋을 때 너무나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휴식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뭐 노장이긴 하지만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뭐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다들 잔부상이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시즌이 길기 때문에 국내 선발 투수들은 한번 쉬어가는 게 있거든요. 뭐 원태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주영 선수도 뭐 큰 부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록 일수를 채우려면 진단서 끊고 와서 부상자 명단 10일 올라가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뭐 부상자 명단 올라갔다고 갑자기 뭔 큰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단순하게 그냥 열을 쉬어야 되는데 조금 뭐 팔에 보강 치료를 좀 해야 된다 하면 또 부상자 명단에 가벼운 거라도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 일수는 상관없어서 저는 좀 내려가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손주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안타를 맞더라도 다음 타자를 직구로 삼진 잡을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인데 지금 맞고 나면은 더 도망가는 피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좀 좋지 않고 우겨 넣다 보니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피안타를 좀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 주자가 있을 때 그 뒷타자들을 언제든지 직구를 통해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또 손주영 선수 투구의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휴식하면서 로테이션 한 번만 빠지면 되니까 조정 기간을 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또 주말 시리즈에 비가 오면은 이 대체 선발 투입마저도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대체 선발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채영 선수가 퓨처스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최채영 선수 내면서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럴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지금 팀이 좀 위기에 빠져있고 2위와 반 게임 차가 나고 그래도 오히려 손주영 선수를 지금 그대로 냅뒀다가 더 중요할 때 이 선수가 점점 좋지 않은 내용을 보이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재충전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쓴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주성 선수의 실책이 있었죠. 8번 타자 스타팅 출장을 오랜만에 했는데요. 사실 김주성 선수는 좀 1군에 올릴 때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유격수 자리에서 큰 실책을 했거든요. 제가 퓨처스에서 봤거든요. 정말 이 유격수 자리에서는 포구 실책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황당한 게 유격수 자리에서는 보통 뭐 다른 유격수들은 스텝이 옆으로 좀 가는 땅볼 타고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 타고면 스텝이 가서 잡아서 이제 병살 처리를 위해서 다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김주성 선수는 그냥 손만 가요. 예, 그러다가 바운드가 높게 튀어버리면서 글러브 맞고 뒤쪽으로 좀 약간 공이 빠지는 그런 실책을 했고 이병규 퓨처스 감독은 문책성으로 라인업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1군에 올라왔는데 사실 3루 자리는 주 포지션이거든요. 이 선수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만약에 실책을 경험이 없는 뭐 이영빈 선수라든지 손용준 선수라든지 문정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했으면은 사실 그 플레이 자체는 좀 답답했겠지만 아 그래 경험이 적으니까 긴장 때문이겠지 다음에 또 실책 안 하면 되지 라는 게 또 할 수 있는 건데 김주성 선수 10년 차입니다. 2016년에 입단을 해서 오지환 아니쿤 다음으로 LG에서 가장 오래 뛰고 있는 야수예요. 홍창기 선수랑 입단 동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고졸이라서 홍창기 선수보다 몇 살 어릴 뿐이지 이제는 20대 후반까지 이런 기회가 또 잘 오지 않잖아요. 수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퓨처스에서 타격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콜업을 한 건데 다른 타구들도 아니고 잡아놓고 제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타구를 여기 이제 사회인 야구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다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타구인데 자신이 없으면 바운드 송구하면 오스틴이 알아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틴의 이 미트에 아예 이제 타겟이 벗어나 버리게끔 송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타자 주자의 주력이 빠른 것도 아니고 타구 자체도 정말 어렵지가 않은 그런 타구인데 또 제대로 공이 쥐어지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스텝을 친 다음에 송구를 하면 되는데 참 이 실책 자체가 이게 해서는 안 될 실책인데 그런 이 실책을 신인 선수도 아니고 10년차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는 1군에서는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금 너무한 실책이었죠. 이런 실책은 해서는 안 되고 3루수로 이제 김민수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김주성 선수의 이 실책은 글쎄요 이 1군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지금 문보경 선수도 무릎 상태 때문에 3루에 못 들어가고 오지환 선수도 빠져있고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서 이런 실책을 해버리면은 사실 고척에서 이제 손용준 선수 파울플라이 실책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고척돔에서 그야말로 경험이 좀 없으니까 수비 경험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실책인데 이거는 정말 아닌 실책 어제 김주성 선수가 저질렀고 본래 백선생 백승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21이닝 던졌는데요. 볼넷을 21볼넷을 줬다는 거는 한 이닝에 무조건 볼넷 하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등판해서 실점도 했고 결국에는 볼넷을 안 줬으면은 그냥 안타 하나 맞고 막는 건데 아웃카운트도 못 잡고 볼넷부터 주는 게 참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격의 불씨를 꺼버렸죠. 그래도 타자들이 뭐 답답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3점 차와 4점 차는 다른데 뭐 조병현 선수 세이브 주기 싫었는지 백승현 선수가 마지막 실점을 해버리면서 올 시즌 21경기 등판을 했는데 무려 15경기에서 볼넷 허용이 있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무려 1.76.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은 거의 뭐 2명의 주자를 무조건 세팅을 해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막을 때도 있지만 사실 뒤에 투수들이 막아주는 경우도 많았고 수비 도움을 받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평균자책점은 3.00에 불과한데 인생이 평균자책점으로만 투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승현 선수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우찬 선수가 얼마 전에 내려갔을 때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 볼넷이 너무 많다. 근데 이우찬 선수보다 더 볼넷 많은 게 백승현이고 이우찬 선수는 그래도 1점대거든요. 내주고 막는다면 평균자책점이 이거보다는 더 낮아야죠. 그래서 백승현 선수는 저는 1군에서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백승현 선수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군에서 경험이 적다. 투수 전향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그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대고 투수 전향한 지 5년 됐습니다. 이때쯤이면은 투수로서의 5년 차면은 지금 좀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넷 주는 게 조금 보기가 어렵다면
이우찬 선수도 이우찬 선수지만 저는 백승현 선수가 먼저 내려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엔트리 변동이 일어나서 백승현 선수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 내려가라 그러면 올라올 선수는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또 준비를 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손주영, 김주성, 백승현이 내려가고 일단 손주영 선수의 휴식 기간 동안 최채영 선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불펜을 보강을 해야 되죠. 사실 정우영 선수가 최근에 무실점을 계속하고 있어서 퓨처스에서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인데 정우영 선수는 빨라도 한 주 정도는 이 모습을 좀 유지해야 1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피칭 내용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어제 퓨처스 중계를 잠깐 봤는데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고 이참에 지금 허용주 선수가 퓨처스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1군 경험도 쌓고 사실 허용주 선수가 볼넷 주는 거는 또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야말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그런 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주 선수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고 백승현의 자리는 추격주 자원 조금 추가를 해야죠. 이지강 선수가 어제 조금 많이 던졌으니까 만약에 경기가 뭐 크게 이기고 있다거나 오늘도 크게 지면은 뭐 김영준이나 김주원이나 퓨처스에서 좀 많이 던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김진수 선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를 당장 백승현이랑 자리를 바꿔서 필승조로 써라 이게 아니라 투수 엔트리에 올릴 선수가 그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우찬 선수가 내려간 지 이제 열흘이 되지 않아서 1군에 못 올리지만 이우찬 정도면은 그래도 1군 수문장으로서 주말에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주성 선수의 자리는 내야수보다는 이제 내야는 김민수, 이영빈, 구본혁, 신민재, 뭐 오스틴 그리고 문봉영 선수가 또 이제 곧 수비에 나올 테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퓨처스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있잖아요. 함창건이 있습니다. 함창건을 올렸다가 이제 문정민 선수 열흘 날짜가 차면은 타격 훈련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지환 선수가 내려가 있고 내야수 쪽이 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뭐 신인 선수를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신인 선수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외야수라도 그래도 퓨처스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함창건 선수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 또 박혜민 선수의 타격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반부터 대타로 함창건을 쓰고 중견수를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의 외야 수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패배 속에서 좀 희망을 본 선수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지강 선수입니다. 이지강의 롤모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최근 유럽 네이션스 리그 국가대항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지강 선수도 그에 맞춰 잘 던진 건진 몰라도 손주영 선수 뒤에 나와서 7회까지 정말 잘 던져줬거든요. 7회 초까지 2와 3분의 1이닝 32구 2탈3진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지강 선수가 일단은 뭐 지난해 주니치 가을 캠프 갔다 오고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투구 시에 키킹 동작도 추가를 했고 직구가 이제 140대 후반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구들도 가다듬어서 기존의 체인지업을 비롯해서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 다양한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타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이제 볼넷과는 좀 거리가 먼 이지강 선수의 피칭이었고 5월 1군 복귀인 이후에 이지강 선수가 9경기에서 10과 3분의 1이닝 1실점 0점대입니다. 그리고 6탈3진에 볼넷은 3개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벤치가 원하는 공격적인 피칭인 거죠. 이지강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롱릴리프나 추격조로 이렇게 호투해주면 앞으로 이제 복귀 자원이 왔을 때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누군가는 어쨌든 크게 이기고 있을 때나 크게 승부가 기울었을 때 역전을 도모할 때 많이 던져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이지강 선수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영 선수인데요. 구속은 143km. 사실 임준영 선수가 상무에 다녀왔을 때는 좀 증속이 되어서 왔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구속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자들이 좀 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 투구할 때 뭐 직관 가신 분들은 또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3루 쪽 플레이트를 밟고 던집니다. 근데 몸은 1루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은 오른쪽에 있는데 투구를 할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니까 상당히 왼손 타자들이 치기가 어렵죠. 오른손 타자들도 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구력도 안정되어 있고 변화구도 커브와 체인지업 모두 좋기 때문에 임준영 선수는 구속이 좀 지난해보다 덜 나오더라도 타자들의 타이밍을 지난해보다 잘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왼손 타자들이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준영 선수 계속해서 조금 이기는 상황에도 한번 좌타자 상대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용은 나쁘지 않거든요. 또 특히나 왼손 불펜 투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LG 트윈스에 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지 않나. 다양한 유형의 선수가 있는 건 좋으니까 임준영 선수가 계속해서 1군에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좀 아쉬웠던 선수들과 좋았던 선수들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기면 시리즈 1승 1패가 됩니다. 엘리의 호투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